안녕하십니까, 김장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OECD의 자료를 보고한 19개 나라 중에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헬조선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주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재벌들을 얘기합니다. 기업가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렇다. 아니면 이 소위 건물주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 소득 불평등 그리고 한국 경제 문제라고 하는 한국병의 모든 문제는 이중적 노동시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중적 노동시장하고 관련돼 있는데 왜 민주노총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중적 노동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중적 노동시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벌입니다. 재벌. 큰 기업들이죠. 제가 우파기득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 이제 이게 자본가들이죠. 이쪽에 재벌들, 큰 기업 하시는 분들, 작은 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쪽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 자본가 노동자가 대립하고 나쁜 사람들은 다 이쪽이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하면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양극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득 상위 1%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소득의 12% 정도를 가져갑니다. 여기가 2%서부터 상위 10%까지 상위 9%를 차지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전체 소득의 36%를 가져갑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전체 100명으로 구성된 중국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의 직원이 일합니다. 전체 매일 나오는 소득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장이 쉽게 얘기하면 12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방장들이 9명 있는데 이 9명이 36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기본 틀입니다. 전체 소득이 100만 원이고 100명이 여기서 소득을 가져가니까 각기 만 원씩 가져가면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사장이 12만 원을 가져가고 9명의 주방장들이 각기 4만 원씩 전체 36만 원을 가져갑니다. 사장하고 주방장 9명.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전체의 48만 원, 즉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이 50만 원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5천 원꼴이 되죠. 근데 90명이 또 똑같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0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90명에 속한 제가 그림에 의하면 이제 하층 노동시장에 속한 분들의 삶이 되게 어렵고 이게 한국 소득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가 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절 하면 나오는 게 이제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정의당, 그리고 이제 요새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존중돼야 되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이고요. 이 성인 인구, 투표권을 가진 성인 인구만 하면 4천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천만이 노동자입니다. 문제는 이 2천만 노동자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건 여기서 2천만 노동자 중에 노조에 속한 분들은 전체 10%입니다. 200만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상위 10%를 구성하고요. 이분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주방장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주방장들 9명은 이미 이 국민소득 평균의 4배를 받아가는데 이분들한테 더 주고 나면 밑에 사람들이 가져갈 게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 90명도 노조를 만들어서 더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는 그럴 때 따지면 실제로 기업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100만 원 소득이 나는데 이미 10명이 50만 원을 가져가는데 나머지 10명을 또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 해보십시오. 그럼 그 밑에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거나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면 항상 만만한 게 이제 재벌이고
그 대기업이고 건물주고 이렇습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야, 한국 소득 불평등이 심하니까 경제 민주화를 하자. 요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 뭐 이러이러한 재벌 집안이 전체 소득에서 전체 지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좌지우지한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중국집에 일하는 이제 100명이 야, 우리 사장이 지분을 실제로는 100%를 안 가지고 있는데 뭐 2%나 3%인데 지배한대. 중국집 사장을 좀 이렇게 바꾸자면 중국집 사장 바꾼다고 해서 이 소득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90명 중에 야, 이거 좀 올려주자, 몇 사람을 올려주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방장 대우를 해주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명이 4만 원씩 가져갑니다. 여기에 이제 18명이 4만 원씩 가져간다. 그럼 이게 이미 절반도 훨씬 넘어서 이제 7, 80%의 소득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이중적, 이걸 노동시장 이중구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층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너무 많은 목을 가져가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입니다. 이게 광주 기아차 노동자인데 예를 들자면 기아차 본사에 다니는 분들이 1억을 가지고 그 밑에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분들을 끌어올려서 주자. 이게 이제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소득이 있는데 20%에게 4만 원씩 주자. 그러면 이제 80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가져가는 목이 더 줄어듭니다. 제가 이 이중적 노동시장과 민주노총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본사 정규직은 1억 원을 줘야 됩니다.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첫 번째 선택하는 건 뭡니까? 본사 정규직을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1993년 광주 기아차 공장 이후에 현대자동차는 15개 공장을 외국에다만 짓습니다. 이렇게 주면 이 사람들 여기를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 나머지는 하청으로 뽑든 알바로 뽑든 비정규직으로 뽑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는 늘어나지가 않고 이 자리는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지금 이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대부분이 요새 청년들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이 제대로 된 직장에 가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된 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러면 제대로 된 직장을 늘리자. 현대자동차의 경우로 가면 연봉 1억 원을 주면서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들을 더 채용하면 현대자동차 자체 경쟁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업가는 외국으로 빼거나,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면 밑에 하청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갑니다. 이거를 끌어올려 주는 게 문제 해법이 아닙니다. 문제 해법은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의 것을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주방장이 4만 원을 안 받고요. 주방장이 2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럼 이제 밑에 사람들도 5천 원에서 7, 8천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노동개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이 뭐 너무 많이 가져가서 소득 불평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가 경제민주화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 한국병, 뭐 청년 실업, 뭐 이 불평등 확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궁극적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이 안 된 OECD 국가 중에서 안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요.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민주노총에 속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이분들 일한 거하고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받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저기로 가면 주방장 예로 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의 소득이 나는데 야, 주방장들한테는 4만 원씩 줘. 그리고 이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그 월급의 절반 정도, 예를 들자면 6천만 원이 연봉이면 3천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줘. 이걸 남겨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에서 이 연금분까지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명에게 갈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청년 실업이 갈수록 높아지는 핵심은
이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대로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주제인데요. 이 부분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